출발 새아침. 정부가 구심 끝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지소미아 유지 압박 기조를 유지해오던 미국은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시했고, 일본은 정기방송을 끊고 속보를 전하면서 믿을 수 없다, 단호하게 항의한다며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늦은 밤 주일 대사를 초치하기까지 했죠. 일본이 이렇게까지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 지소미아 유지는 우리보다는 일본에게 더 유리하고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번 협정 종료를 빌미로 안보 위기를 강조하며 개헌 논의의 모멘텀으로 삼을 개연성이 크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변화된 외교 환경 속에서 한미일 3국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봇. 마음씨 좋은 이웃집 신사 같은 분인데 만나보면요. 근데 쓴소리도 잘하시는 뉴스봇의 남자 이정훈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엄청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소식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어제 아침에도 잠시 전해드렸습니다만 어제 오전까지도 기류는 조건부 연장론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 들어서 기류가 좀 이제 부정적으로 급선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어제 오후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에서 일단 종료하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 김유균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밝힌 종료 배경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고, 이런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네, 이겁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실망이다, 이런 표현 썼고요. 미국 국무부도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다만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을 했고요. 고노다라 일본 외무상이 밤 9시 반에, 이것도 외교적인 결례라고 봅니다만,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네. 아베 총리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고요. 손만 들어 올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민주당, 정의당, 평화당은 환영, 그리고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이제 강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자유한국당은 조국 국면 돌파용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강하게 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 일저자 등재에 대해서 의료계 반발이 엄청나게 지금 거센 것 같습니다. 예. 대한의사협회가 단국대 이 장영표 교수를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지금 회부를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또 대한의학회는 긴급 이사회를 개최를 한 뒤 입장문 발표를 했는데, 연구윤리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와 국격 추락이 심히 걱정된다. 당국대 윤리위에 조속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하고 나섰고요. 대한평의사회도 성명을 내놨죠. 공정사회를 믿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온 13만 의사회원들은 이번 의료계 일탈 소식으로 분노와 실망을 느낀다. 그리고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도 성명을 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의 입학을 허가한 것은 잘못된 교육 입시 정책을 기반으로 한 대학 측의 잘못된 입학 사정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해당 논문을 이제 게재한 대한병리학회도 진상 파악 뒤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의 경우에는 아예 조 후보자를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지금 한 상태고요. 당국대 윤리위는 어제 진상조사위원회를 일단 꾸리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고려대 측
소득이 지금 입학 취소 사유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 어제는 부산대 측도 만약 고려대 학부 입학이 취소될 경우에 의전원 입학도 자동으로 취소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고려대하고 서울대에서는 촛불 집회가 또 열릴 예정입니다. 네, 정치색을 배제하기로 네. 결정했다는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좀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가 빈부격차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네. 통계청이 어제 2분기 소득 부문 가계 동향 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하위 20%, 그러니까 1분위 가구의 소득이 1년 전에 비해서 0.04% 증가를 했습니다. 그 반면에 소득 상위 20%, 그러니까 5분위 가구 소득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 3.2% 증가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증가율에서 차이가 지금 좀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 결과 이제 빈부 격차 지표가 2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인 5.30배로 이제 나타났고요. 그 원인은 2, 3분위에 속했던 자영업자들이 1분위로 추락을 했다. 그리고 1분위 근로자는 실직을 했다. 뭐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가 둘 다 그 소득이 증가한 걸로 나오긴 했는데 퍼센테이지가 달랐다 이런 얘기인가요? 증가율 격차가 큰 거죠. 네. 네. 자, 이런 통계청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대통령 직속 정책위원회 산하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는 어제 이런 현안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정부의 시장소득 개선 정책과 재분배 정책 추진에 힘입어 부익부 빈익빈의 가계소득 양극화 현상이 완화됐다. 2, 3, 4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높은 중산층 성장형으로 변화했다. 뭐 소득주도 성장론이 성공했다는 얘기인데요. 좀 약간 현실과 좀 다른 진단 아니냐. 이런 지적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국립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선언했다고 하던데요. 네.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병원 등 이 5개 대학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제 그 무기한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전국 보건의료노조하고 전국 공공운수노조, 전국 민주일반노조 이 3개 산별연맹이 주최한 그 결의대회였고요. 파업은 오늘부터입니다. 전국 대학병원 중 일부 병원의 경우에도 이 지금 연대를 할 계획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칫 지금 의료 대란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 요구는 뭐냐면 정부의 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이 휴지 조각이 된 거 아니냐. 빨리 우리 정규직 전환을 시켜달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 7월에 또 사흘 동안 이어졌던 그 학교 급식 관련한 그 이제 파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 지금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경우에도 교육당국하고 교섭 중단을 선언을 하고 10월 2차 파업을 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급식 대란 우려도 다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오늘이 처서입니다. 여름이 지나 더위도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됐다.
결국 시원해졌다 이런 얘기인데요. 오늘 한국 정치를 시원하게 풀어주실 두 분 여의도 중계석에서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서른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네, 홍문표입니다. 네. 아이고, 지금 조국 대전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도덕적 검증 문제들을 일단 제쳐두고요. 우선 이 질문부터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량, 전문성, 정책 비전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식의 평가가 가능할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는 언론이 좀 드물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려야 네네, 우리 서른 의원님. 네. 이 조 후보자는 교수 때부터, 서울대 교수 때부터 그 사법개혁, 민주주의, 또 인권 이런 분야에서 학회에서 인정을 받았죠. 진보적 네. 인사로서. 그리고 이 민정수석하면서 공수처 설치 그리고 금경수사권 뭐 조정 이런 문제 그러니까 사법개혁에 대해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강렬한 의지를 갖고 있었죠. 이거 그렇죠. 뭐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 주변에서는 조국이라야 이게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해낼 수 있다. 이게 네. 이제 거의 뭐 통용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이렇게 들었었는데 근데 인사청문회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후보자 뭐 도덕성도 중요합니다만은 후보자의 자질 그 사람이 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해낼 수 있느냐 네. 이걸 검증하는 게 원래 목적인데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그 목적하고는 좀 사뭇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직책 수행을 제대로 할 건지 이걸 따져야 되는데 그건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역량과 한마디도 안 전문성은 나오고 예, 역량과 전문성은 충분하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홍 의원님? 저는 우리 서준 최고위원이 이 부분은 좀 한마디로 바꾸자 이렇게 난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지금 좀 제 생각과는 좀 빗나가는데 이 역량, 전문성, 소양, 네. 정책 네. 이게 이제 조국 요번에 후보자. 소위 후보자에 대한 검증 아닙니까? 네. 거기에 이제 도덕성을 하나 더 넣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온갖 이분에 대한 검증이 사회적으로 언론에서 또 야당에서 비판이 나오고 검증이 나오고 있는데 조국 하면은 지금 서른 최고위원 말씀대로 상당히 논리가 있고 우리가 신뢰를 가졌거든요. 근데 지금 터져나오는 사건을 보면은 한 30여 가지 문제성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대통령도 이 조국에 대해서 속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은 지금 아주 실망을 아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속았다. 네. 그래서 언변술이 능한 이 조국은 이제 본색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네. 서서히 나오게 되는 이 시점이 아닌가 해서 저는 자진 사퇴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또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서른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각 의원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것들 있으면 신랄하게 비판하는 논조도 괜찮습니다.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홍 의원님 말씀은 일단 도덕성 문제는 뭐 당연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진 사퇴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속은 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다시 해보죠. 그 딸의 논문으로 이어지는 대학 입학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정보력, 재력, 인맥 이것들이 총동원된 조국판 스카이캐슬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학 논문의 제일 저자로 고등학생이었던 시절에 이름을 올린 그 상황이 이례적이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우선 서른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 딸이 제일 저자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도 좀 납득이 잘 안 돼요. 네. 물론 이제 일테면은 우리가 논문이라고 표현하는데 논문이라는 게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이게 에세이 형식으로 나간대요. 그래서 네. 우리말로 번역할 수가 없어서 논문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내용을 보니까 논문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또 맞겠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일 저자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게
조국 후보가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네. 사과했다고 보고요. 물론 그렇지만은 이 후보자 할 말이 또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청문회가 필요한데 지금 전부 다 이제 몰아치기로 해가지고 말할 기회를 안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후보가 이렇게 이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들으려면은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생중계 해야 돼요. 생중계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보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판단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 결정적인 문제는 야당이 청문회를 안 하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냐 덮어 씌우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건 안 돼요. 옳고 그런 거로 국민들이 판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신문이고 나오는 걸 보면 전부 다 그냥 옳은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걸러내기 위해서는 청문을 해가지고 정말 맞는지 틀렸는지 이 얘기를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아니면 자르면 되죠. 그리고 지금 그런 절차도 없이 이제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은 이건 이제 조국이 그럼 왜 그러느냐 사업계획 방해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겠다는 계획 조치를 그냥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청문회 해가지고 결정을 하자. 이게 우리들 입장이죠. 그러니까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부분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서도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사실은 좀 두려워하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신다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홍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버지의 욕심이 딸까지 운명을 바꿔놓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버지 왜 욕심이요? 그러냐면은 예. 지금 서른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전문의사 5년 이상 한 사람도 이 과목을 피해간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여기 제1저자로 등대를 해놓고 또 그 학교에서 했었던 데는 지금 재검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네. 이렇게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그리고 원칙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뭔가 참 신뢰를 갖고서 그동안에 생활했던 조국 이 딸이 네. 아버지와 이 딸이 같은 이런 식의 그 국민에게 원칙을 깨는 이 부도덕한 이와 같은 행위를 저는 뭘로 설명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봐요. 네. 뭘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 법무부 장관 후보인데.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 많은 것 30여 가지를 하나하나 들추고 그리고 따지다 보면은 이 국가의 국격이 난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자진 사퇴하는 것이 전 방법 중에 방법이고 또 따님을 더 이상 국민 앞에 이렇게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는 것도 부모가 또한 할 일이라고 봅니다. 아버지 때문에 딸까지 지금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온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630 쓰시는 분께서 홍 의원님께 여쭤보는 것 같아요. 검찰 개혁 예고를 하니 기득권 반대 세력이 총력을 다해 저지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1938 쓰시는 분이 사생활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가족 얘기 말고 조국 후보자 개인의 능력을 검증했으면 합니다. 청문회를 빨리 열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646 쓰시는 분께서는 아들 셋 키우는 아빠로서 배신감이 듭니다. 이거는 서른 의원님께 여쭤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7516분 표리부동입니다. 조국 후보자 사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른 의원님 감싸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기 대해서 각각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는요. 네. 감싸기보다는 진위를 확실히 해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오는 얘기들은 굉장히 많은 가짜 뉴스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휩쓸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말 할 것 없이 지금이라도 청문회 열어야 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이달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야당에서 그걸 자꾸 시간을 길게 끌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심지어 안 한다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그럼 일종의 청문회 안 하겠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렇게 공격을 할 소지가 많이 있다면은 네. 청문회에서 당당하게 전 국민이 보는 데서 생중계를 해서 보도록 하자. 그리고 거기서 판정하자.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당이 갖고 있는 기본 입장입니다. 그거 틀렸습니까? 안 틀렸다고 보거든요. 네. 그걸 해야 되는데 야당은 그거 할 필요 없다고 나오니
이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가전뉴스가 계속 주장하면서 이게 맞으니까 너 물러나야 한다 이러면 그거 안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걸로 봐야 됩니다. 맞는지 틀렸는지. 그래서 맞으면은 지금까지 야당이 주장한 게 맞으면 과감히 물러나야죠. 저라도 그냥 안 있겠어요. 네. 해보자 이거예요, 청문회를. 네. 청문회 빨리 해서 의혹을 해소하든지 그때 봐서 결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시고요. 네. 그 홍 의원님 어떠십니까? 네, 청문회를 여는 방법은 지금 서리원 의원 말씀대로 말일까지 또는 뭐 9월 2일까지 또 그게 안 되면은 또 재조정을 해서 날짜를 잡는 몇 가지 이제 방법은 있는데 네. 문제는 빨리 여는 것이 상수입니다. 열라고 사실 우리가 지금 본격적인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 이 시민 제보와 새로운 사건들이 너무 많이 터지니까 이 진위 여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네. 청문회에 들어가야지.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본인에게 우리가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네. 지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신상 뭐 비밀이다. 네. 뭐 보안이다. 이렇게 갖고 묻는 것을 답변을 안 해주면은 우리가 뭘 갖고 그래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언론 그리고 정부 쪽에서 또 국민이 신고 들어오는 거 이걸 정리하는 시간이 30여 건 이상 되는데 이게 금방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이 문제를 좀 차분하게 하자. 이것이 법무부 장관을 우리가 검증하는 객관적인 국민적인 검증 아니냐. 이래서 시간이 좀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빨리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득권 문제 말씀하셨는데 기득권은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 지금 야당에 또 그전에 있었던 기득권은 다 이미 소멸됐습니다. 네. 기득권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지금 청문회를 당연히 열 것인데 열기 전에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하고 근데 계십니다. 오늘이 23일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요구되는 시간은 30일까지입니다. 그게 법적 시한입니다. 법은 지켜야죠. 네. 법을 안 지키면서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틀린 이야기고요. 지금 23일이면 일주일이나 남아 있는데 이 기간 내에 충분히 조사하고 뭐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자꾸 늦추겠다라는 거는 그냥 청문회 없이 다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혹한 의혹들이 다 맞다고 인정해버리고 너 나가라 이거거든요. 네. 이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날짜를 맞춰놓고서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4120 쓰시는 분께서 국민이 속았다는 얘기가 있지만 아직 조국 후보자 지지하는 국민도 많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3102 쓰시는 분은 조국께서 잘 살았던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논란만 커지고 정치 얘기 안 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나라가 9650 쓰시는 분. 우리나라가 좁다지만 그렇게 후보가 없나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은 정말 팽팽합니다. 지금 저희 그 문자 게시판에요. 제가 이 방송하면 한 이후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 지금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 청문회 지금 우리 여당 의원께서는 8월 30일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9월 2일 정도도 사실은 가능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날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후보자를 검증한다는 명목으로 과도한 신상털기를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사실은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이 부친 묘비까지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많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너무 과한 설기인지 아니면 당연한 도덕성 검증인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선 우리 홍 의원님. 예. 예, 신상털기 물론 그런 부분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선진국 미국이 청문회가 상당히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예. 거기는 도덕성 검증을 거쳐야 그 다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나 친인척 주변에 가능하면은 검증을 하는 것이 그 장관의 후보에게 도리어 통과되면 힘을 주는 것이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묘비의 그 어떤 비석에 나왔었던 이름 같은 것이 주변의 분들이 또 그것이 나오면은 조금 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장본인은 분명히 잘못된 걸 지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 전부 아니라고 하면은 네. 아닌 것으로 돼버리니까 여기 있다. 이걸 보이려면은 그런 방법밖에 없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런 방법을 쓴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신상털기 부분은 아닌 것을 이제 억지로 꺼서 붙여가지고 예. 좀 뭐 창피를 준다든지 모멸감을 주게 만드는 것인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야당의 능력으로는 수집 못하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이건 사실의 팩트를 지역 주민이나 그때 당시 잘 아는 분들이 정확하게 주기 때문에 네. 이걸 한 번은 우리가 들여다보고 청문회 들어가야지 그냥 또 준다고 그래서 그걸 또 우리가 인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이 지금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거를 보면은 네. 조국 후보자 서른 자신에 의원입니다. 대한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처음에는 동생 부부에 대해서 뭐 이혼했니 안 했니 이렇게 따지더니 이제 딸로 왔습니다. 이건 다 가족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조국은 가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국에 대한 문제를 물어야 되는데 조국 가족이 뭐 법무부 장관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조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네. 자꾸 야당이 청문회 안 하겠다라는 거는 이건 틀렸다고 보고요. 지금부터라도 빨리 정리해가지고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게끔 하는 것이 정도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뭐 본인의 문제는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조국 후보자 그동안 해왔던 이제 말하고 조금 다른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그럴 거라고 드는데요.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정확하게 국민들이 정말 분노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는 들어놓고 들어봐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언론지상에 나온 얘기들만 있지 조국 후보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점은 나는 뭐 썩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뭐 심지어 청문회 못하겠다 하고 있는 이런 마당이기 때문에 조국 후보가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것이 네.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해서 네. 뭐 필요하면은 이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거 다 드러내고 그리고 청문회장에서 그게 옳은지 그런지 검증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7233 쓰시는 분. 저는 택시기사입니다. 조국 교수는 장관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 법을 공부했고 사회 정의를 잘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7535번 쓰시는 분. 청문회는 해야죠. 그게 국회의원들 일입니다. 언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퇴라 하지만 말고 정책도 물어보고 아니면 사퇴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반면에 0735 쓰시는 분은 조국 후보자 떳떳하다면 청문회 전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청문회 하나마나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 아닌가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9602 쓰시는 분. 왜 분리하면 가짜뉴스라고 하는지요? 개인 택시하면서 자식들 키웁니다. 장학금 문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4355번 쓰시는 분. 도덕 얘기 계속 나오는데요. 세비 받아가고 일 안 하는 정치권은 뭐 도덕적입니까? 이렇게 또 쓴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국민들의 감정이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판단의 그 기준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1부 마무리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잠시 후에 2부 계속하겠습니다. 네, YTN 뉴스 FM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1부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지소미아 팔기 문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정부가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것을 재연장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2년 9개월, 3년 만에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청와대가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거 혹시 조국 국면을 조금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서른 의원님? 그건 틀린 이야기고요. 네. 저는 8.15 강복절에 지소미아 폐기를 일본에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예. 일본이 워낙 부당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당하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참으면서 가셨거든요. 지난 8.15 담화에서도 굉장히 정중하게 이 상황에 대처했는데 근데 아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가지고는 기대를 좀 했습니다. 네. 진전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진전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일본은 경제 압박을 가해오고 경제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공격할 수단이 하나도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대국민 앞에서 전 세계에 엄표하는 게 필요하죠. 그 적절한 때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그런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조국 물타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하셨고 전혀 상관없어요. 당연한 결정이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계시고요. 우리 홍문표 의원님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른 의원과 저는 동의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대통령께서 조국 하나를 끌어안고 가기 위해서 네. 이 카드를 썼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또 만약에 그런 카드를 썼다면은 저는 대통령으로서의 참 큰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보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제 일본이 그 경제 침략, 이 보복, 이 부분을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사실 만만치 않았지 않습니까? 네. 국민 정신운동을 우리가 지금 벌이고 있는데 네. 그것만 가지고는 전 부족하다고 봐요. 그럼 유일한 이 협약체계 이 부분은 전 일본에게는 쓸 수 있는 카드다. 단 이제 여기에서 한미 관계에 어떤 상황이 있을까? 또 이 북한과 또 러시아, 중국마저도 우리가 이 채널이 이 협약체계가 깨졌을 때 거기에서 오는 또 하나의 크나큰 어떤 외교적인 문제가 또 군사적인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방어할 그 상황들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저렇게 그냥 딱 총 쏘도 쏘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를 지금도 못 오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발표하면은 하는 대로 그런구나 하지 우리 자체 분석이나 이게 지금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이 이제 소위 이번 협약에 나름대로 보이지 않게 상당한 역할을 했는데 그 라인이 깨져버린다면은 저는 일본에겐 당연히 쓸 수 있는 카드인데 그 파급 효과가 도리어 국익에 안보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는 문제는 또 하나의 전 문제로 네. 새롭게 거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 공조가 어떻게 유지될지 좀 걱정스럽기는 하고 또 이렇게 되면 북중러의 또 반응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우려스럽다 이런 네. 얘기 지금 하고 계시죠. 한미 관계는요. 네. 이 지소미아가 없다 하더라도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북한이나 다른 주변국에 관한 군사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관계가 굳건하기 때문에 큰 탈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또 이게 일본이 지금 이 경제 침략을 중지하고 문제에 대해서 풀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면은 다시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1년마다 이거 갱신하도록 돼 있던 거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도 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네. 이건 일본 학에 따라서는 다시 재개할 수 있죠. 그래서 네. 큰 문제는 아니라 생각하고 일본에 일테면은 쉽게 말하면 한 방 때렸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국민들이 참 바라던 바고 우리가 이렇게 언제든지 질질 끌려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이 답변을 하신 거다 이렇게 보고. 네. 5278 쓰시는 분께서 지소미아 종료 좀 걱정됩니다. 한미일 사이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셨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지금 우리 서른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4867 쓰시는 분께서 조국 물타기라는 거는 좀 오바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하나밖에 없어 보니 이 카드를 사용했는데 미국이나 일본이 다른 카드를 꺼냈을 때 대응 카드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런 걱정하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딱 드리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지금 그 국회 선진화법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사실 이번 달 말까지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8월 내에 선거법 개정안 의결하자. 한국당은 아니다 연장해서 하자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요. 개정된 선거법으로 총선을 치르려면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얘기도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원래 이게 4월 달까지 선거구가 획정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죠. 선거법상. 예. 근데 이게 지금 안 됐고 그다음에 원래 정개특위도 6월까지만 하도록 돼 있던 걸 2달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8월 말까지 끝나도록 돼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계속 끌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는지 이게 이제 이유가 빤하죠. 네. 다 파토시키겠다. 이제 이런 작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협상에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1소위원장 자리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그러다가 이제 소위는 열기는 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태도로는 안 되고요.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홍 의원님. 이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인데 이 소위원장 하나 가지고 내 거다 그동안 티격태격 했는데 좀 더 이것을 지혜롭게 가려면은 이 칼자를 쥐인 여당이 위원장, 소위원장 그거 하나 가지고 대고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좀 네. 통 크게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8월 말까지 가능하면은 이 문제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 선거를 예측 가능한 선거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졸속에서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루다 보면은 네. 국민 눈높이에는 또 안 맞는 선거제도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합의로
네. 여야가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책에 방안을 좀 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 구단들이 모여서 그런지 두 분 말씀하시는 게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다 일치하는 것 같아요. 오늘 처서였는데 정말 시원하게 아주 그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슈를 풀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설현 의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 출발새 아침 8시 뉴스 들으시고요. 8시 10분에 돌아옵니다.